편안한 1등석, 돌아보면 선 넘은 1인석, 자기관리 끝판왕, 돌아보면 기구 욕심 대마왕, 운전 실력 100점, 돌아보면 주차 공간 독점. 지금 필요한 건 나부터 돌아보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이런 게 바로 반전 매너. 그건 사실이야. 끝까지 한번 해볼래. 내가 빛나는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놀라움은 내 안에 있어. 사포로. 마음을 맞대어 하나가 되는 이 소리. 진짜가 되는 시간. 카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잘 어울리는 옷, 맛있는 음식, 좋은 술, 일품질러. 부드럽고 깔끔해. 이효리는 일품 단심, 일품질러. 뭘 다른 걸 찾아. 레디 투 생맥주 캔. 놀랍게 맛있다.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 That's refreshing. That's summer's tea. 나랑 평생 살고 싶으면 꼬리 접어. 꼬리 접겠습니다. 살구로 상큼하게, 제로 슈거로 산뜻하게. 새로 살구. 역사상 가장 설레는 부드러운 맛. 쌀 100% 증류원액 함유. 부드러움의 황금 비율. 진로 골드 제로 슈거. 켈리는 2번 터지네. 부드러운 첫 맛에 1번, 강렬한 끝맛에 2번. 더블 숙성 공법으로 찾은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 요즘 관리 중이라 좀 누울까 말까. 카스라이트는 뺨! 칼로리 33%, 뺨! 슈가도 제로니까 우린 놀 땐 안 뺨! 뉴 카스라이트. 참이슬이 어떻게 더 깨끗해졌는지 알아? 깨끗한 이슬들을 더 깨끗하게. 대나무 수치로 5번 걸러 더 깨끗해진 거래. 이슬같이 깨끗한 다음날 참이슬. 효민 사와. 효민 사와. 사와? 효민 사와. 상큼하게 효민 사와. 테라. 청정함으로 완성되는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라거다. 청정라거 테라. 역사상 가장 설레는 부드러운 맛. 쌀 100% 증류원액 함유. 부드러움의 황금 비율. 진로 골드 제로 슈거. 나랑 평생 살고 싶으면 꼬리 접어. 꼬리 접겠습니다. 살구로 상큼하게, 제로 슈거로 산뜻하게. 새로 살구. 끝까지 한번 해볼래. 내가 빛나는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놀라움은 내 안에 있어. 사포로.
하는구나. Go to motionray.com to add this to your video, and that, and that. Fire, smoke, 2D. Get it on Motion Array. Create this in just one click. Motionarray.com. Endless sound effects. Get it on Motion Array. We need the best music for this video. Get it on Motion Array. Go to Motion Array now to get everything you need to create stunning videos.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나이스. 다 나왔어. 너무 좋은데? 이기는 거야? 응. 무조건 이겨. 조금만 더 하자. 나이스. 마지막. 야, 킬 내가 할게. 천천히. 나이스. 야, 바로 한 판 더? 야, 한 판이 딱이야. 야, 먹어. 오케이. 대한민국 축구팬 공식적으로 어디까지 해봄? 우린 공식적으로 날아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커다란 팬 아시아나항공. 축구 국가대표팀이 날아오를 더 높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Better fly, better tomorrow. 아시아나항공. 환영합니다. 알로에베라 킹덤에 오신 것을. 대체 누가 사냐고요? 알로에베라 킹과 세상 모든 음료들. Everyday drink, OK. OKF. 김사랑은 뭘 마실까? 편의점에서도 콜라겐을. 식물성 콜라겐을. 제로로 맛있게 마신다. 플랜트 콜라겐 부스터 제로. 김사랑 초록병을 검색하세요. 비대면의 시대. 전화공포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고객님, 좋은 보험 하나 있어서 전화. 그래서 시그널 플래너. 보험을 쉽게, 톡으로 가볍게. 전화 없는 보험 시대. 시그널 플래너. 요맘때 산뜻한 이유? 요것? 요것 때문. 직접 발효한 요거트라 더 산뜻해. 요맘때. 올여름 은야호때 들이 어때? 섹시 어때 올여름 어때 해외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바삭함의 끝판왕 크랑이 치킨 콘 크럼블로 더 바삭하고 갈릭 파우더와 콘 후레이크 시즈닝으로 더 풍부해진 맛. 크크 치킨 호랑이 맛 크랑이 치킨. 온다. 이 무시무시한 치킨. 맵장인 자담 치킨이 돌아왔다. 대한민국 넘버원 위건강 발효유 윌. 대한민국 국가대표 손흥민을 만나 더 강력한 1등이 됩니다. 위에는 역시 윌입니다. 끝까지 한번 해볼래. 내가 빛나는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놀라움은 내 안에 있어. 사포로.
보통 사람들이 갤럭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페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엄청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 제안을 받고 와 이거 그냥 개꿀인데? 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 페이랑 삼성페이랑 만나서 등록만 하면 결제할 때마다 추가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해보고 얼마나 적립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꿀팁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페이가 혜자인 거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 결제하면 적립금이 뭐 1원, 2원, 몇십원 단위가 아니라 평균 1000원 단위에서 많으면 만원 단위까지 적립이 돼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 페이는 사실 막 엄청 혜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이버에서 결제하면 적립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저도 전자기기를 네이버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결제만 해도 돈이 막 쌓여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만 해도 거의 한 180만원 쌓였어요. 180만원. 특히 전자기기는 막 100만원, 200만원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막 적립금이 몇만원 단위니까 진짜 팍팍 쌓여요. 팍팍. 그리고 저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사실상 현금이랑 거의 1대1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전자제품을 빌려주시면 예전엔 신세계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드리니까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결제할 때 그거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네이버 페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때 QR로 찍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제를 많이 했죠. 그리고 작년 2023년 3월 삼성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이버 페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삼성페이 기술 그러니까 MST 결제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네이버 페이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더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온라인에서 구입을 해야 쌓인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릴 꿀팁 네이버 페이에 삼성페이 등록해서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면 온라인에서 쓰는 것처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오프라인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때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뽑기를 하잖아요. 그럼 최소 1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적립된다고 합니다. 다만 월 최대 결제 50회에 한해서 제공된다고 해요. 이거 사용 방법은 진짜 쉽거든요. 일단 네이버 페이 앱 설치하면 되고요. 요거를 켜서 위에 보면 이제 예전에 2020년부터 제공했던 게 요 QR 결제 요거를 누르면 QR코드로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작년부터 추가된 게 요 삼성페이.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등록된 카드가 자동으로 여기 다 뜨고 내가 결제할 카드를 선택하면 그냥 삼성페이 결제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결제하면 돼요.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실제로 뭘 사볼까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얼마나 쌓인지 실시간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떤 분이 소원 수리함에 넣어놨습니다. 아 진짜요? 네. 건희 형 보자. 간식이 없어요. 당 떨어져서 일이 안 되네요. 알고 계셨나요? 디저트를 섭취하면 35% 업무 효율이 증가한다. 뇌피셜. 누가 어느 분이 넣어놨다고요? 근데 우리 간식이 없긴 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해외 나갔다 오니까 간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고급 간식 사러 갈까요? 고급. 얼마나 고급 간식인가요? 저희 압구정 근처에 그 맛있는 케이크집 있어요. 케이크집. 업무 효율 그러면 50% 증가하나요? 케이크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슬랙에 올려놨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제가 가는 동안 올려주세요. 가시죠. 한스케이크 가깝네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거 바로 있네 이거.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머니 결제 시 만원 이상 결제 2,000원 바로 적립. 그리고 있잖아요. 요 네이버페이 있잖아요. 이게 그 처음에 오프라인 결제 QR코드로 결제하는 거고 사실 이제 삼성페이 그 버전을 쓰면 요 스티커 없어도 삼성페이를 쓰잖아요. 그럼 삼성페이는 MST 결제를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 없어도 그냥 쓸 수 있어요. 살까요 간식? 사자. 우리 간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작은 거 살까요? 뭐 종류가 많네. 피디님 뭐 어떤 걸로? 레몬치즈. 가나슈 초콜릿. 가나슈 초콜릿, 레몬치즈 케이크. 저는 한스 티라미슈. 똥물리 피디님은 비주류를 제일 좋아해요. 비주류? 이런 거 드시지 않을까요? 살구 타르트? 주문해도 되나요? 네. 저희 그 레몬 치즈 케이크 2개랑요 티라미슈 하나, 한스 딸기 2개, 당근 케이크 하나, 살구 타르트 하나, 로얄 쇼콜라 하나. 네, 포장이에요. 망고 생크림 또 하나 주세요. 27,300원이세요. 네, 결제하면 되나요? 네, 카드 결제실까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예요. 그냥 결제. 일반 결제. 그냥 일반 결제. 네. 카드 결제 화면 한 번만. 그럼 삼성페이 쓰는 거랑 똑같은데요? 오오오오. 우리 나올 동안 밖에서 잠깐 뽑아볼까요? 조용하게. 안에서 저희가 촬영하는 시끄러울까봐 밖에 나왔거든요. 67,300원 결제했는데 포인트가 얼마 나올까요? 과연 네이버 포인트 2배 뽑기. 394원이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페이 앱으로 결제하면 이게 보너스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뽑기. 아, 이거는 60원이에요. 그러면
그럼 지금 한 460원. 우리 그러면은 껌 하나, 지금 껌 하나 값 벌었나요? 요즘 껌 500원으로 살 수 있나요? 안 돼?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페이앱으로 결제해서 2번 뽑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 아까 전에 보니까 신한이랑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번까지 뽑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 뽑는 것도 거의 게임 같다. 재밌는데? 재밌는데? 또 사러 가자. 또 뽑기 하러 가자. 꽃집. 꽃 살까요, 꽃? 저기서 뽑았는데 또 포인트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꽃은 갑자기 왜 사시나요? 두 분이 여자친구 있으신데 막 출장 갔는데 막 선물도 안 사갔잖아요. 꽃 하나씩 사드릴게요. 이제 포인트 한번 뽑아보고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희 꽃 좀 사러 왔습니다. 꽃 그 약간 그 다발로 된 거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좋아하는 컬러 있어요? 노란색 좋아요. 노란색도 있나요? 노란색보다요. 네. 오렌지 계통의 오렌지. 좋습니다. 괜찮아요? 재훈님. 여자친구가 검정색을 좋아하는데. 껌요? 그럼 포장지를 검정색으로 해봐. 네. 기념일날 꽃 선물 자주 하시나요? 1년에 한 5번 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삼성카드로 해볼까요? 이제 결제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뽑기. 자. 케이크집이 잘 나온 거였네. 한 번 더 뽑겠습니다. 오! 삼성카드 쓰니까 한 번 더 줬거든요. 삼성카드 보너스. 와, 아까 케이크집이 타율이 좀 좋았네. 또 가면서 또 해볼까요? 일단 가자. 가시죠, 일단. 네, 감사합니다. 뽑기 중독이신가요? 아니, 이거 자꾸 포인트 주니까 자꾸 좀 뽑아보고 싶네요. 지금 2,200원 결제했거든요. 혹시 이제 계속 이제 큰 금액 결제했으니까 포인트 2회 뽑기 14원. 그래도 금액이 낮으니까 한 번 더. 2원. 한 번 더. 8원. 그냥 현대카드로 해볼까요? 지금 1,800원 결제했거든요. 6원. 2원. 삼성카드가 더 좋았네. 가시죠. 여기 커피 맛집이거든요. 이거 안스타님 이거 꼭 와봐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아까 전에 편의점에서는 막 2,000원, 1,000원 이렇게 결제하니까 좀 낮은 것 같아서 39,000원 커피 6잔 샀거든요. 과연 뽑기 46원 22원. 근데 오늘 900원 벌었어. 900원. 야, 근데 아까 그 케이크 집이 진짜 잘 나온 거였네. 이제 들어가면 안 되나요? 들어갈까요? 일단 요거는 제가 따로 더 써볼게요. 일단 가시죠.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해보니까 좀 재밌네요.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밖에 나가서 뽑았을 때 현재 908원이 적립되었고요. 요것도 사실 지금 포인트 뽑기 보면 2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2배고 저도 몰랐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최대 4배 포인트 적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일 때 2배, 머니 하나 통장 요거 만들면 그 최대 4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908원 적립될 게 1,800원 적립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로 써야겠는데요? 약간 좀 그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제할 때마다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놓고 일주일마다 계속 눌러서 뽑으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리고 은근하게 그 돈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몇만 원 쌓여있고. 그리고 저희가 촬영할 시점엔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는데 6월 3일에 이렇게 새롭게 개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뽑기 보면 2배 적립 중이라 나와있고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UI가 달라졌어요. 이제 결제할 때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뽑아도 되지만 이렇게 쌓아놓고 한 번에 뽑아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뽑기하면 모래길로 586원이 적립되죠? 10만원 결제한 거 있어가지고 나 오늘 10만원 결제 저도 했는데 페이앱으로 결제했을 때 한 번 더 뽑을 수 있어서 292원인데요? 조작한 거 아니에요? 한 번 했을 때 88원. 야, 10만원 뽑았는데 거의 1,000원 적립되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88원. 한 번 더. 요거 30원. 누르는 것도 중독성 있겠다. 24원. 12원. 58원. 재밌는데요? 지금 며칠 모았거든요. 제가 하나머니 통장도 만들어서 지금 뽑기 4배 적립 중이잖아요. 지금 뽑기 많거든요. 이거 과연 얼마 뽑힐까요? 합니다. 뭐야? 뭐야? 20원. 삼성카드 보너스 20원. 그니까 300원 줘. 300원. 오 뭐야
뭐 차 사셨어요? 이거 뭐 산 거지? 28 그다음에 16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 거라서 이거 주차비 결제한 거거든요. 16 한 번 더 8월 20원. 거의 2,000원, 1,000원 넘게 순식간에. 야 순식간에 또 포인트 스탬프라는 게 새롭게 생깁니다. 요렇게 지금 3회차, 5회차, 10회차, 20회차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카드 결제가 아니라 네이버 페이 그 머니 있잖아요. 그걸로 결제하게 되면 스탬프가 쌓이게 되고 스탬프가 쌓일 때마다 3회차, 5회차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적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지금 3회차인데 1,000원 적립 받았어요. 5회차 볼까요? 5회차 1,000원. 이제 10회차는 최대 10,000원이거든요. 4,000원. 이것도 꽤 괜찮네요. 이게 오히려 적립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머니로 결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로 결제하면서 네이버 페이 머니가 쌓이잖아요. 그걸로 또 결제하면 스탬프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전자기기를 많이 구입하니까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진짜 많거든요. 그걸로 써서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요. 또 좀 사용해보니까 삼성페이처럼 결제 방식은 MST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핸드폰 순정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뎁스가 길거나 약간 귀찮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 거는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를 누르고 여기서 삼성페이 현장 결제 요걸로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네이버 페이 앱으로 결제하는 게 훨씬 편하고 또 페이 앱으로 하면 한 번 더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좋더라고요. 포인트 뽑기. 그래서 저는 일단 네이버 앱보다는 네이버 페이 앱을 좀 추천드리고요. 또 페이 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카드 선택해서 결제하는 것도 조금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젯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주로 쓰는 현대카드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결제할 수 있게 이제 위젯 만들어놨고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위젯 만들 때 카드 자체를 선택 가능하더라고요. 위젯에서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에 들어가고요. 추가 누르고 여기서 등록된 카드 하면 돼요. 아까 삼성 카드로 하니까 3회 뽑기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얘 누르면 현대카드로 바로 결제하고요. 그리고 얘 누르면 삼성카드로 바로 결제하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이제 결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뭐냐면 지금은 지문을 풀고 이렇게 위젯을 눌러서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저는 제가 잘 쓰는 이제 루틴으로 좀 요거를 만들어놨습니다. 만약 오른손으로 열면 그냥 잠금 해제고요. 만약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열면 바로 네이버 페이 결제로 이렇게 가게 해놨어요. 이게 한번 설정해 놓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루틴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요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 요거는 이제 지문, 그 지문마다 내가 찍었을 때 그 지문이 어떠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순정 루틴에선 지원하지 않고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굴락 가면 편리한 갤럭시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루틴 플러스를 설치하면 지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루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루틴 플러스를 설치하고요. 이렇게 루틴으로 들어와서 플러스 누르고 이 루틴이 시작되는 조건 추가하기 제일 밑에 보잖아요. 그러면 루틴 플러스 설치하면 지문으로 잠금 해제 요게 있습니다. 요거에서 내가 등록한 지문, 제 지문1이 오른손, 지문2가 왼손 엄지거든요. 왼손 엄지로 열었을 때 무엇을 할까요? 애플리케이션,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 여기 들어가서 페이라 치면 바로 나올걸요. 페이 네이버 페이 열기. 요 네이버 페이에서도 삼성 페이 있잖아요. 요거 딱 선택해.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딱 등록됐죠. 지문2로 잠금 해제하면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로 이렇게 딱 잠금해서 내가 등록한 지문으로 하면 바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NFC로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유독 가끔씩 NFC 신호가 센 단말기들이 있더라고요. 얘가 쓰는 삼성페이는 NFC가 아니라 MST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루틴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 앱을 열면 NFC를 잠시 끄게 만들어놨거든요. 네이버 페이 앱을 실행하면 NFC 사용 안 함으로 하고 네이버 페이 앱이 종료되면 다시 NFC를 켜는 이러한 루틴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봐요. 지금 NFC가 켜져 있고 만약 네이버 페이 앱을 켜면 루틴으로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앱을 닫으면 다시 켜지게 이렇게 설정해놨습니다. 그럼 가끔 이제 NFC 때문에 결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잘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페이 앱을 이용해서 결제하며 추가적으로 더 적립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제 지금으로서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이제 NFC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아쉽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네이버 페이 앱이 뭐 이제 NFC 결제도 지원하고 갤럭시 워치도 지원하고 한다면 그때는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MST로 이제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부분 가능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긴 한데 NFC까지 나중에 지원한다? 그럼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피디님 또 갤럭시 쓰시잖아요. 네. 한 달 동안 쓰면 치킨 한 마리 값은 또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많은 분들이 갤럭시를 사용하시면서 그냥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페이 앱으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돈을 쓰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조금씩 더 쌓여요. 게다가 적립되는 금액도 의미 있을 정도로 주니까 결제하다가 쌓이다 보면 이것도 금액이 꽤 커지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또 뭐 결제할 수도 있고 그냥 쓸 수도 있고 오프라인 결제할 수도 있고 온라인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안 쓸 이유가 없는데요. 피디님 오늘 대박이에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 오늘 그 헬스장 3개월 끊었거든요. 그 포인트 대박 터졌어. 이거 봐요. 아니 이게 맞나 이게? 대박이죠. 저 처음에 이거 누르고 깜짝 놀랐잖아요. 물론 헬스장이 몇십만 원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막 엄청 비싸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미쳤어요. 야 15,000원 나온 거 처음인데?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가격부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EV3 가격을 놓고 설왕설래 반응이 양극단으로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야 세상에 이렇게나 싸게 내놓으면 다른 차들은 뭐 다 망하란 얘기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반대로 야 이게 이렇게 비싼 차였어? 이렇게 비싸면 이걸 왜 내놨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체 이게 왜 갈리는 거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EV3 스탠다드 기준으로 서울 기준에서 3,100만원대, 롱레인지 기준으로는 3,600만원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가격표를 보시고서 야 스탠다드 4,200만원이고 롱레인지 4,650만원이네, 야 모카 틀렸네 하시던데, 아유 그거 아니고요. 4,2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원래 보던 그 가격표가 아닙니다. 이건 세제 혜택 전 가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아직 인증이 안 끝나서 사전 가격을 그냥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격표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실제 판매 가격은 여기서 250만원 이상 빠집니다. 그럼 스탠다드 레인지가 3,950만원, 롱레인지가 4,400만원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나, 서울 보조금은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700만원 돈 나오겠죠. 롱레인지는 800만원 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실제 구입하시는 가격은 스탠다드가 3,190몇만원, 3,100만원대 되는 거고요. 롱레인지가 3,600 몇십만원 해서 또 롱레인지도 3,600만원대 되는 겁니다. 경기도는 보통 보조금 한 200만원 더 줍니다. 900에서 1000만원 정도 주니까 말했다시피 경기도는 3,000만원 초반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저렴한 거냐? 이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EV3 스탠다드 예전 스탠다드 같은 건 아니죠. 350km를 갑니다. 예전에 어지간한 자동차 롱레인지 거리예요. 근데 이게 3,000만원 초반이다. 이거는 전기차 중에서는 상상 못할 가격입니다. 그동안 기아에서 레이 EV 빼면 가장 저렴한 전기차가 니로 EV였어요. 니로 EV가 400km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350km 가는 EV3 스탠다드랑 비슷한 거죠. 이 차도 세제 혜택 받고 보조금까지 800만원 받아도 4,055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니로 EV하고 비교했을 때 옵션은 훨씬 많이 들어가고 가격은 900만원이 싼 겁니다. 엄청 싼 거잖아. 그리고 롱레인지의 경우는 니로보다 100km 더 가는 차죠. 옵션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3,000만원 중반. 그러니까 EV3 롱레인지는 니로 EV보다 500만원 정도 싸다.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 아니라고? 900만원 싸진 게 뭐 별거 아니다 말씀하시면 또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3,000만원 넘는 차에 대해서 싸다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게 요즘 현대기아차 가격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미쳤어요. 다 비싸. 차 가격이 전체적으로 엄청 올랐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한번 볼까요? 시그니처 정도 돼야지 이 차하고 옵션이 좀 비슷해지는데 이게 세제 혜택 후에 3,37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까지 받은 EV3 스탠다드보다 오히려 훨씬 비싼 거예요. 그리고 롱레인지보다는 한 200만원 정도 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EV3가 싸다 비싸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의 생각 차이가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든데, 쉽게 말해서 EV3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가격에 팔리는 첫 번째 전기차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비싸다 싸다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니까 이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일단 저희는 주문을 해놨는데 정말 살만한 차인지 그리고 옵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큰데 카탈로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저는 사실 EV3의 풀옵션을 보고 왔죠. GT 라인도 보고 오고 버스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깡통 모델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이 외관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됐죠. 자, 사진을 보면요, 기존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건 스몰 큐브 프로젝션 헤드램프라고 하는 겁니다. 오, 난 좀 징그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깡통 트림은 이 스몰 큐브가 빠진다고 합니다. 요거 빠진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깡통이면 그거 할로겐 껴주는 거지. 할로겐 껴진 차를 어떻게 타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헤드램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죠?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 물론 프로젝션 LED는 아니에요. 근데 MFR, 그러니까 뒤쪽에서 반사를 시키는 건데, 근데 반사를 시키고 나서 앞쪽에 이렇게 디퓨저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요 자체가 LED 램프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꽤 예쁩니다. 진작에 이런 거 좀 달아주지. 예쁘면서 저렴한 그런 헤드램프를 갖고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스몰 큐브 프로젝션 헤드램프보다 어째 더 예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어램프는 어떻게 생겼나, 리어램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깡통부터 LED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똑같은 LED는 아니죠. 깡통형 LED는 이렇게 생겼고요, 고급형 LE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죠? 사실 많이 다릅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 램프, 요게 빠져요. 리어 LED 센터 램프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요게 없으니까 볼보 같아. 볼보의 EX30이라는 차가 있는데 외관에서도 너무 닮았어. EX30 나온 걸 보고서 그대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거 약간 수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격도 사실 볼보 EX30은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4,945만원. 이러면 가격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현대기아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볼보하고 거의 대등한 가격이다,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참잡하기도 하고, 현대기아가 좀 국내에서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여튼 EV3 미등 켜지는 느낌도 조금씩 다릅니다. 고급형 같은 경우는 여기 대각선 부분의 굵기가 조금 더 두꺼워져요. 일단은 더 고급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빗살 무늬로 돼 있는 램프들, 요것도 다릅니다. 요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대각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구성도 달라요. 지금 대부분은 다 LED인데 여기 깜빡이 부분은 벌브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꿈뻑거려요. 이게 보기 나쁜가? 나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벌브라는 걸 알 수 있는 느낌. 브레이크 램프는 이쪽에서 켜집니다. 고급형 같은 경우는 이 램프 전체가 밝아지는 것 같죠? 헤드램프의 경우는 저렴이 버전이나 고급형이나 차이가 없다, 이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테일 램프는 고급형 LED 콤비네이션 램프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엔 색상을 한번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색상이 고민입니다. 사실 전에 저희도 보지 못했던 색상들이 있어요. 색상이 지금 총 7가지 색상들인데요. 여기 보면 스노우 화이트 펄, 아이보리 실버, 오로라 블랙 펄, 쉐일 그레이, 요거까지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쉐일 그레이가 예쁜 것 같네. 그런데 여기에 아이보리 매트 실버, 어벤처린 그린, 프로스트 블루, 와, 요런 색깔이 들어와. 요건 좀 선택이 어렵다. 일단 스노우 화이트 펄부터 보면 요거는 8만원이 추가되는 색상입니다. 아시겠지만 화이트 펄은 그냥 흰색 칠하고 그냥 코팅하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색을 칠하고 그 위에 펄을 따로 칠해야 됩니다. 만약에 펄과 화이트를 같이 섞어서 뿌리게 되면 화이트 아래로 펄이 가라앉아서 펄 입자가 드러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칠하고 코팅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8만원, 싸네요. 그리고 아이보리 매트 실버가 있는데 이 색상은 무려 30만원입니다. 와, 무광색인데요. 왜 더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광은 뭐 특별하게 공정이 더 있다기보다 클리어층을 입힐 때 이 클리어층의 도장을 무광 클리어를 입히는 거예요. 멋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묻었을 때 요걸 지워낼 방법이 없습니다. 살짝의 스크래치가 나도 요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컴파운드로 닦으면 유광이 돼요. 병적 관리에 자신이 없으면 무광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V3에는 아주 독특한 컬러가 2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벤처린 그린, 프로스트 블루, 이렇게 새로운 색상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둘 다 파스텔색이에요. 사실 유럽에는 파스텔색이 꽤 있었거든요.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아우디라든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국산차는 파스텔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예전에 현대가 엑센트를 내놨는데 이게 파스텔색이었어요. 하늘색, 보라색 뭐 이런 색깔로 쭉 나왔는데 뭐 팔리기도 그런 대로 팔렸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지나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현대기아에서는 파스텔 톤을 완전히 금기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파스텔 톤 자동차들이 너무 없어서 지금 나오면 워낙 독특한 느낌이 들고, 이제야 이 EV3의 귀여운 이미지를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최적의 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색으로 빨간색이나 조금 더 화려한 색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는 이거 어벤처린 그린 이 색깔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 생각해서 색상 고르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자동차를 팔려고 사나? 내가 뭐 중고차 매매상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타고 마지막에 주인만 잘 만나면 됩니다. 감가라고 하는 영업사원 있으면 그분한테 안 팔면 돼요. 제가 예전에 BMW 살 때 은색을 샀습니다. 왜냐면 그게 감가가 제일 없다 그랬어. 근데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제가 그 차 팔 때 되니까 은색이 가장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업사원들이 은색은 무조건 감가입니다 이러면서 샀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영업사원이 그냥 감가하려고 그냥 하는 얘기다. 지금은 또 다시 예뻐지지. 다시 은색이 또 인기야 이제? 야 지금 장난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 때는 컬러가 있으면 감가 요인이라 그러고 팔 때는 컬러가 있으면 이게 인기 컬러라 그래. 그런 거에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좋은 색이 좋은 색이다. 근데 색깔이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 자 휠을 보면요 지금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 17인치 19인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GT 라인 같은 경우에 19인치 요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17인치 휠은 이렇게 생겼고요. 꽤 괜찮아요. 17인치 꽤 신경 써서 만들었네요. 예전 같으면 작은 휠은 좀 못생긴 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자동차들이 많았는데 지금 17인치인데도 이거라면 기하학적이고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 19인치 휠 이거 다른 옵션하고 묶지 않았어요. 딱 휠만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49만원짜리 옵션이에요. 49만원이면 뭐 휠 한 짝에 122,500원 그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옵션이란 생각이 들어요. 19인치 타이어가 더 비싼데 그 타이어까지 포함이니까. 그럼에도 이 19인치를 꼭 선택하느냐 아니면 빼느냐 요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선 전비를 봤을 때 17인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501km라고 하잖아요. 19인치 휠을 선택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인치 휠 또 좋은 점이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그리고 타이어 값도 더 절약되죠. 저희는 17인치 휠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너무 헬이라서 주차장 넣고 뺄 때 반드시 한번 누가 긁을 것 같아. 17인치여야지 휠도 안 긁어. 자 그럼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실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역시나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야 보통 깡통이라고 하면 계기판은 뭔가 이런 시계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뭐 엉성한 LCD 디스플레이 붙어 있고 가운데는 디지털인데 가장자리는 디지털이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 깡통부터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됩니다. 12.3인치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운데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쭉 이어있는 요 디스플레이, 요거 EV9에서 봤던 바로 그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고마운 게 소렌토만 해도 가장 기본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렌토 깡통보다는 훨씬 낫네. 그런데 지금 깡통에는 없고 어스까지 가야지만 들어가는 옵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깡통에도 있는데 근데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로 바뀌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있으니까 분위기가 훨씬 낫네요. 훨씬 낫네. 그리고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 왜 다이내믹이냐? 차에 딱 탈 때 웰컴, 굿바이 라이팅을 해줍니다. 불이 주르륵 주르륵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시동이 걸렸는지 아닌지도 램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제한 속도보다 빨리 달린다, 내가 과속할 때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있을 때 내가 과속하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하면서 야 너 이러면 사진 찍혀 이러면서 과속이라는 걸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뭐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아마 불이 좀 깜빡깜빡 할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깜빡이 켰을 때 사각지대 경보로 이게 좀 깜빡깜빡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문 열 때도 약간 깜빡깜빡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다이내믹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감성적으로도 예쁘고 기능적으로도 역할을 잘 해주니까 요거 넣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어트림 같은 경우는요, 크래쉬 패드, 도어 암레스트의 재질이 소프트 재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되는데 소프트라고 굳이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아이오닉 같은 차를 탔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도어 트림 같은 게 손톱으로 긁으면 드르륵 그르륵 이런 소리가 났어요. 지금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 딱딱한 느낌이 들었죠. 저희는 아직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 우레탄으로 덧대져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트림을 올려서 어스트림이 되면 이 부분을 헝겊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죽 감싸기도 돼요. 직물이 여기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약간 뭐랄까 가정집 같은 느낌, 오피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나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일반 소프트 재질일 때는 여기 무늬가 없어요. 좀 허전해 보이는 느낌.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니까 이게 훨씬 나아 보인다. 저희 EV9 같은 경우도 도어 트림이 좀 심심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직물이라든지 뭘 좀 덧대 놓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EV9도 아마 곧 바뀌게 되겠죠. 헤드레스트를 보면요, 에어는 이런 식으로 일반 헤드레스트가 적용되는데 어스에서는 EV9에 들어갔던 그 메쉬 헤드레스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요즘 사무실 의자들, 뭐 고급 의자들은 헤드레스트 이렇게 돼 있죠. 사무실에 허먼밀러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없습니다. 사실 어지간한 헤드레스트는 요즘 거북목을 유발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한데 EV9 타보면 이거 너무 편하다. EV3에서도 이게 정말 편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어스에만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센터 콘솔 부분에 에어트림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요. 수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스로 가게 되면 여기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얇아지니까 이 아래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져요. 나는 수납할 수 있는 함이 있는 게 좋아요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그 밑이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 테이블이 있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테이블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운데 테이블이 없으면 간단하게 햄버거 먹을 때도 너무 힘들어. 햄버거 같은 거 여기서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 쏟아져. 음료수 마시다가 여기 다 쏟아져. 여기 쏟아지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옆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노트북 같은 것도 이렇게 다들 차에서 열심히 일해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운전대 있으면 여기 힘듭니다. 이거 옆에 이렇게 놓고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제안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저 말고도 이거 제안한 사람은 정말 많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센터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이 이렇게 테이블이 앞뒤로 움직여집니다. 아이닉5도 유니버설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기능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차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을 때 조잡한 느낌이 들면 그건 꽝이고, 그게 좀 든든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꽤 든든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실내 때문에라도 어스 트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자, 시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트는 이 차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요. 이게 깡통부터 최고급 옵션까지 모두 인조 가죽입니다. 프리미엄 바이오 인조 가죽이라고 돼 있는데, 바이오면 생물이잖아, 천연이란 뜻이잖아요. 천연 인조 가죽은 뭐지? 인조 가죽이면 비닐 아니야? 프리미엄은 또 뭐야? 인조 가죽인데 프리미엄?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제가 직접 봤더니 인조 가죽인데 실제로는 좀 괜찮아, 야 이게 인조가 맞나? 라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멀쩡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티가 안 나요. 이 정도로 인조 가죽을 잘 만들었으면 최고 트림까지 다 이걸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패션 아이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트가 된 거죠. 근데 시트가 이렇게까지 똑같을 거면 그냥 깡통 사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트는 죄다 투톤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꽤 세련됐죠. 포르쉐라든지 이런 차들도 보면 이렇게 투톤으로 되는 게 있는데, 예전에 포르쉐 같은 경우는 엉덩이 부분이 어둡고 위쪽이 밝은 것만 투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도 있죠. 위쪽은 어둡고 아래쪽이 밝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으면 이 엉덩이 부분을 어둡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시트 엉덩이 부분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청바지 같은데 이염이 되기 쉽고요. 그래서 지금 시트 디자인을 보면 이게 조금 갈등되긴 합니다. 아니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네이비 인테리어가 가장 제 맘에는 들거든요. 특히 이 오렌지하고 이 네이비하고 요 조화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파란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라이트 그레이는 어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더 좋은 건가? 우린 어스 살 거니까 라이트 그레이로 가야 돼? 와, 이건 너무 갈등된다.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GT 라인도 너무 좋아 보였어요. 앞쪽에 이렇게 패브릭으로 돼 있는 거, 요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도 괜찮았습니다. 컵홀더나 무선 충전 패드가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되게 화려해서 오, 이거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치만 저희가 청바지를 자주 입으니까 저라면 네이비 인테리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이 파란색이라서 이상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여기 캐스퍼 인테리어를 보고 오시면, 아, EV3 네이비는 정말 멋있는 색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국산차 최초로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갑니다. 챗GPT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기아가 이걸 왜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어떤 게 되냐, 그냥 우리 말하듯이 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서울역으로 올라오는데 근처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아무튼 다음날도 있으니까 다음날도 풀코스로 데이트 코스 짜줘,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 와서
가서 뭐를 하시고요, 어디 가서 뭐 드시고요, 뭐 어떻게 하시고요, 주절주절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준다고 해요. 대박인데. 기아가 지난번에 공개한 EV3 영상을 보면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딸 화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추천해줘, 이런 것도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긴 합니다. 챗GPT는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AI 어시스턴트가 사진을 보고 테슬라 모델 X 있네요, 그거 되게 멋있는 차죠, 가격은 얼마고요, 테슬라 모델 X가 뭐 요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자동차엔 카메라가 정말 많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야, 저 앞에 있는 차 뭐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챗GPT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요게 조금 아쉬워요. 말로만 주고받고를 할 수 있다. 가끔 하다가 뭐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야, 저 옆에 있는 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건 좀,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간 될 텐데, 구독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구독을 해야죠. 자,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에서는 파워트레인을 PE라고 해요. 파워 일렉트릭이라고 합니다. EV3는 전륜구동 모델만 있죠. 사륜구동이 없습니다. 전륜구동으로 204마력짜리 싱글모터가 장착되는데요. 일단 고민이 하나 줄어들어서 좋은 것 같긴 하고, 출력은 이거보다 조금 더 세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나쁘진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 호쾌한 주행까지는 못하겠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탠다드 모델은 58.3kWh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뭐 나쁘지 않죠. 롱레인지 모델은 81.4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아이오닉5나 EV6보다는 조금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은 롱레인지가 442만원 더 비쌉니다. 442만원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스탠다드 모델은 주행거리가 350km로 인증받았으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100% 다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롱레인지 모델은 주행거리를 501km로 받았으니까 보조금을 정말 끝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차이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스탠다드 모델에서 롱레인지로 넘어갔을 때 442만원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충 한 300만원 중반대 정도 차이가 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350만원 내고 150km를 더 가는 차를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350만원 정도는 더 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는 EV3 타고 장거리도 다녀야 되고 다용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주행거리 테스트 같은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롱레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신다, 동네 마실용이다, 경기도권 안에서만 다닐 거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롱레인지까지는 선택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스탠다드의 에어도 사실 나쁘지 않다. 예전 같으면은 깡통에는 빠지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옵션표를 보면 가장 깡통부터 모든 것들이 기본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히트펌프. 히트펌프라는 건 뭐예요? 에어컨이나 히터를 켰을 때 그게 전기를 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히트펌프가 없는 차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주행할 때 히터를 켜게 되면 갑자기 차가 주행거리가 툭툭툭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히트펌프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히터 빵빵하게 틀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겨울철에 배터리가 너무 차가우면 제대로 성능을 발휘 못하니까 배터리를 데우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충전소에 가기 전에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열을 올려주는 기능,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파워트레인에서도 어스에만 들어가는 기능이 조금 있긴 합니다. 저희가 어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실내 V2L 컨센트, 실외 V2L 커넥터가 기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V2L이 들어오게 되면 보조금을 20만원을 더 줘요. 그러니까 어스로 갔을 때 가격 차이가 20만원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V2L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닌데 저희 회사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야외 촬영할 때 조명 같은 걸 끼워야 돼요. 그리고 차에서 실내에 V2L을 꽂아서 카메라 배터리 같은 거 충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데, 자동차에서 충전할 일이 없다, 자동차에서 난 캠핑 같은 거 절대 안 한다, 이런 분들께서는 굳이 필요하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어트림이 좀 가성비가 있긴 하다. 다음은 ADAS를 살펴보도록 하죠. ADAS는 가장 기본 에어부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HDA도 지원되고요. 차로 유지 보조 2 들어갑니다. 차로 유지 보조 2라는 건 차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로를 잘 유지해주는 장치예요. 이거 저희가 EV9에서 사용해보면 정말 좋아요. 차가 이렇게까지 안정감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딱 끄는 순간 차가 허당이 돼. 차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입니다. 차로 유지 보조 2를 딱 넣는 순간 차의 급이 한 등급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어요.
들어요. 그 정도로 좋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잡았다는 걸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핸들 잡고 있는데 잡으세요, 이런 말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죠. HDA2는 드라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옵션에 별도로 빠져 있고요. 이거는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선택 여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본적인 HDA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는 여기에 옵션으로 되어 있는 이 109만원짜리 드라이브 아이즈는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키 2가 이 차에 들어와 있죠. 저는 디지털 키 2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키를 차에 가지고 타는 게 너무 후져. 키를 가지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차에 가까이 갔을 때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 그리고 차에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시동도 저절로 걸리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걸 넣으려면 에어 같은 경우는 컨비니언스 팩을 별도로 넣어야 되고요. 어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V2L과 전동 트렁크도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컨비니언스 팩을 넣어야만 들어와요. 이 정도 되면은 어스 트림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네. 자, 어느 정도 선택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제뉴인 액세서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7가지를 선보이고 있는데 제뉴인 액세서리는 나중에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어떤 게 있나 보면 카드홀더 있고요. EV 충전용 장갑, 이게 뭐야, 이거 있으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야, 내 그럴 줄 알았다, 전기차 이거 충전할 때 감전되니까 장갑을 끼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제안한 거기도 한데 이거 왜 넣어달라고 했냐면 지방을 가면 충전기에 거미줄이 반드시 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막 너무 더러워.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은데 정작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갑이 없잖아. 그렇다고 그 장갑을 갖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목장갑 같은 거 끼고 한다니까 약간 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멋있는 장갑이 있으면 좋겠다. 페라리 같으면 페라리 장갑을 줘요. 페라리는 거기 공구함에 목장갑인데 여기 페라리라고 써있어. 그런 장갑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돈 받고 팔 줄은 몰랐네. 여튼 멋있는 장갑을 돈 받고 파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상용 완속 충전 케이블을 팝니다. 이게 220V에 꽂아서 이 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이죠. 수입차들은 다 그냥 주거든요. 현대기아는 다 안 줍니다. 가격도 되게 비쌀 거예요. 보나마나 한 70만원 하겠지. 이거 왜 안 줘? 친환경 아젠다? 야씨, 무슨 거참 통쾌하구만. 그리고 C2A 변환 젠더, 이것도 판매하고요. 이게 뭐 자동차 회사가 줄 일인가 싶긴 한데 필요하긴 하죠. 자동차에 C랑 A랑 둘 다 들어있는 차도 있지만 요즘 C로 통일을 하는 추세니까 변환 어댑터를 별도로 사세요 라는 건데 주지. 썬바이저의 선글라스 케이스 이렇게 끼울 수 있는데 와, 요건 쓸데없다. 러기지 스크린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에서 오, 러기지 스크린을 이걸 주네요 라고 했는데 이거 안 주네요. 제뉴인 액세서리로 뺐어요. 별도로 사라 이거지. 역시 기아. SUV에 요거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짐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리고 바퀴 구르는 소리가 이 스크린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억제되는데 이 스크린 없으면 소리가 막 넘어온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용도로는 이게 너무 얇죠. 그래서 러기지 스크린이 그런 용도보다는 중요한 건 짐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다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짐이 있다 그러면 그 짐이 뭐든 간에 일단 유리를 깨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러기지 스크린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러기지 네트네요. 야, 이거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거 안 주나? 원가가 한 1,000원인가 그런데 요거, 야, 역시 친환경이야? 자, 다음은 기아 커넥트 스토어입니다. 커넥트 스토어라는 건 뭐냐?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판다는 겁니다.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거. 요거 나오면 그냥 발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아니 뭐 발끈하시고 그러세요. 소프트웨어 돈 받고 파는 게 당연하지. 근데 기능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켜는 거, 그걸 돈 받는다는 거는 마음이 좀 상하긴 합니다. 왜냐면 그 부품을 내가 샀잖아. 예를 들어서 열선 시트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켜는 걸 구독으로 한다. 그래서 요번 달은 구독을 못해서 열선 없이 차갑게 가야 된다. 이러면 열받지. 아니 이 열선을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그걸 켜고 끄고를 왜 네가 소프트웨어로 팔아?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커넥트 스토어에서 구독할 수 있는 상품은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스트리밍 플러스가 있는데요. 요거 7,700원짜리 구독이죠. 요걸 구독했을 때 멜론, 지니뮤직 이런 걸 들을 수 있고요. 왓챠, 웨이브,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비디오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그거 당연히 돈이 좀 드니까 그거는 구독으로 해라 라는 거죠. 구독 안 해도 스트리밍은 아마 기본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스트리밍이 위급 동영상 같은 걸 지원하는 거, 요게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마가 구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NBA 팀 테마, 이런 식으로 테마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시동 걸 때 농구 선수가 덩크슛 하는 요런 그림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팀을 내 자동차에 세팅할 수 있다는 건데 멋지죠? 곧 여러 가지가 개발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팀들도 개발된다고 해요. 기아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이런 거 된다고 하고요. 축구는 FC 서울 이런 거 된다고 하고, 뭐 어디 패션 브랜드하고
협업한 테마도 나온다고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테마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팀당 29,900원. 아니 한 팀에 29,900원이야. 나는 한 10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0만원이야. 아니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지만 뭐 게임에서 스킨 사시는 거 보면 스킨 뭐 비싼 건 엄청 비싸잖아. 전설급 스킨 있고 신화급 스킨 있고 뭐 초월 스킨이네. 초월 스킨. 게임 스킨 생각하면 싼 거네 싼 거.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됩니다.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케이드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8종 있다고 하는데 8종을 한 팩으로 했다고 해요. 어떤 게임이 나올까 싶은데 여기 카탈로그에는 타워 디펜스 게임이 하나 있네요.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거든요. 내 폰으로 그냥 할 것 같은데 아니 폰으로 하지 이걸 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어쨌든 6,9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해볼만은 하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EV3를 뽑게 되면 이걸로 게임 한번 하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게임 유튜버 되는 거야? 화면이 좀 작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처럼 좀 큰 화면을 여기다 그냥 탁 박아주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한 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제동 3.0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아니 회생제동 3.0은 뭔데 무료야?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저는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기아 보면 여기 회생제동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토라는 기능이 있었죠. 이 오토라는 기능은 뭐냐? 앞차와의 거리를 레이더로 측정해서 앞차가 뭔데 회생제동을 많이 하면 여기서 서버리잖아. 그럼 앞차에 가까이 가려면 또 가속 페달 밟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앞차 멀면 쭉 흘러가게 하고 앞차가 가까워지면 회생제동을 강하게 해서 앞차랑 내가 브레이크를 최소한으로 밟게 하고 회생제동도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기능을 만들었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 기능도 제가 요청드려서 만들어졌어요. 내가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뻥인 줄 아시는데 진짜로 그랬다니까. 그래서 오토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댑티브 크루즈처럼 작동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댑티브 크루즈처럼 작동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서 이게 오토 기능을 했을 때 그냥 조금 더 감속이 많이 되나? 조금 더 감속이 덜 되나? 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았어. 사실 이 기능은 현대기아가 먼저 전기차에 도입했는데 BMW가 이걸 뒤늦게 적용했습니다. 어댑티브 회생제동이라고 적용하면서 이 기능을 좀 더 완성도 있게 훌륭하게 구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마치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한 것처럼 회생제동을 해주는데 이런 거 운전이 정말 편해지거든요. 아마 현대기아가 뒤늦게라도 이 기능을 좀 따라해서 BMW 어댑티브 회생제동처럼 작동될 것 같은 느낌.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애매하게 아이페달 3.0이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름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게 혹시 회생제동 시스템 3.0하고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서에서 이름을 그냥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회생제동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모든 회생제동에서 다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페달 드라이빙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요거 편해서 이거 없으면 운전 못한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사실 원페달 드라이빙은 어떤 거냐? 가속 페달 하나로 밟았다 뗐다 하는 건데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 않고도 원페달로 주행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죠.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만 이렇게 뗐다 밟았다 하다 보면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가속되지만 약하게 밟으면 감속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밟고 있는데 차가 감속되네 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이게 감속되는 페달이구나 생각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걸 더 밟게 됩니다. 꾹 밟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팍 튀어나가면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튀어나갔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게 그런 오해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금지시키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마 금지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건데 지금 현대기아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더 적극적으로 넣고 있는 거 요거 좀 걱정스럽고 현대기아가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다. 급출발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사용할 때 한 단계를 더 거치도록 원페달 드라이빙을 덜 사용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너무나 쉽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EV9은 알스파스2라고 하는 자동으로 핸들까지 돌려서 주차해주는 기능이 구독으로 있었는데 그 기능은 구독으로도 없네요. 지금 원격 전후지는 되고요. T자 주차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구독으로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길고 긴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할 차의 옵션과 가격을 살펴보면요, 롱레인지 선택할 거고요, 어스 선택할 겁니다. 빌트인 캠 2는 넣을 거예요. 롱레인지 어스는 5,013만원이죠 여기다가 45만원을 더하면 5,058만원. 야, 드럽게 비싸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원래 가격이라는 거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 250만원 정도를 뺀 다음에 그때 나온 가격이 원래 가격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온 이 가격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250만원을 뺀 가격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여기 서울시 보조금을 받게 되면 800만원 빠지니까 최종 구매 가격은 아마 한 3,999만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천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800만원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지금 가격으로 보면 엄청 싼 것 같기도 한데 별로 안 싼 건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현대기아는 옵션의 달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4천만원 안쪽으로 좀 저렴한 옵션으로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옵션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모터쇼에 캐스퍼 전기차도 나오니까 보조금이 동나게 된다. EV3 보조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보조금이 지역별로 없어가지고 EV3 나와도 이거 살 수가 없어. 7월에나 나올 텐데 7월에 나오면 이거 보조금 테슬라가 다 가져간다. EV3 빨리 내놔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끝까지 한번 해볼래. 내가 빛나는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놀라움은 내 안에 있어. 삿포로.